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을 도와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리얼 취업 스타 이직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번에 이어서 술자리 관련된 얘기인데요. 신입 여러분들로서 입사를 했을 때 술자리를 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도라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펴볼까요? 안 펴지는군요. 이 도라이들이 어떤 짓을 주로 많이 하냐면 사람을 죽을 때까지 술을 먹여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소주 2병을 5분 안에 먹은 적이 있습니다. 네. 한 30명이 이렇게 쫙 둘러앉아 있는데 2병이 아니라 더 많이 먹었구나. 30명 정도가 이렇게 둘러앉아 있었는데 오랜만에 본사에서 왔다 이러면서 한 잔씩 다 따라봐라 그러면서 이거 아시죠? 이렇게 따라주고 또 한 잔 받아서 먹고 이걸 30명을 한 거예요. 30잔을 먹은 거지. 30잔이면은 몇이지? 한 6.5가 한 병 아니에요? 거의 한 4병 정도를 그 짧은 시간에, 또 짧은 시간에 돌아야지. 왜냐면 이 30명이 나를 보고 있잖아요. 이게 주목이 되는 게 좋지가 않아. 예. 이게 좋지가 않다고요. 그래가지고 빠르게 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빠르게 돌았지. 진짜 막 머리 어지럽고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그렇게 해갖고 간 망가지면 회사가 곰돌이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술자리에 참석하시느라 간이 망가지셨군요. 위로의 의미로 1억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1억 받아봐야 의미 없는 게 간이 이미 망가지면 이제 끝난 거거든. 간은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안 돼요. 그거 아세요? 간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거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간이 굉장히 복잡한 화학 공장이에요. 그런데 알코올은 독이거든, 몸에. 그러니까 알코올을 들이부으면 간이 미친 듯이 그것만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운동할 때 술을 먹지 말라는 이유가 알코올을 먹으면서 운동을 하면 근육을 합성하는 것도 간에서 하거든요. 간에서 그 화학물질을 만들어줘야지 근육이 합성이 돼. 근데 알코올을 먹으면 알코올 먼저 분해하는 거야. 왜냐면은 이게 비상사태거든, 간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간이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텨요. 몰라. 배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배째는 게 이제 뭐 간경화라든지 간암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물론 간경화, 간암이 음주가 아닌 경우에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억울한 케이스인데. 유전이나 이런 이유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드물고 보통은 음주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런 손상에 대해서 1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실비보험이 있는 데는 실비보험 선에서는 해결을 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뭐 회사에서 뭐 니 그래 영업 뛰느라 뭐 고생했다 이러면서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네가 좋아서 술 먹어놓고 네가 좋아서 법인카드로 술 먹어놓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나오는 게 회사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술 영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물론 아직도 있는데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술을 엄청 먹어가지고 간이 손상돼갖고 그 사람들을 내가 보상해줘야 된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도 어이가 없는 거지. 내가 영업을 뛰어가지고 돈을 벌어오라고 그랬지 술을 그 사람들이랑 먹으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절대 보상해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술자리에 가서 그런 막 매기려는 도라이들한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들이박아?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들이박으면 다음부터는 술자리에 아예 안 부르겠지. 그러면 이제 멀어지는 거지, 사람들하고. 그것보다는 가서 분위기는 맞춰주고 술은 최대한 안 먹어야겠죠. 자,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자리 선정. 야, 이게 편집자가 있으면 뒤에 막 자리 선정 이게 막 그림 나고 이럴 텐데 이게 학고라서 이게 또 그러네요. 어쨌든 자리 선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리 선정에서 피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첫 번째로 일단 높은 분들. 높은 분들. 두 번째가 술 좋아하는 내보다 위에 있는 사람. 피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높은 분 옆에 앉겠어요. 차라리. 왜냐면 높은 분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제일 높은 분 옆에 앉잖아요. 일단 주목도가 일단은 거기에 한번 쏠렸다가 이 높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회사 술자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권력투쟁의 자리예요. 그러면 권력투쟁에서 권력자한테 잘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
그럼 가서 술이라도 한 잔 더 따르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보다 높은 중간 관리자들이 와가지고 날 밀어내. 그럼 난 땡큐지. 구석지에 가는 거예요. 차라리 높은 사람 옆에 앉아라. 술 좋아하는 상사 옆에 앉는다? 죽는 겁니다, 그날은. 근데 술 좋아하는 상사가 그 자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니다? 제대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왜냐면 애매하게 높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딱히 오진 않는다고. 그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한테 갈 수는 있는데, 또 술 좋아하는 사람들 특징이, 제가 본 사람들은 술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인정을 이렇게 또 많이 못 받아요. 그럼 또 이 사람들은 또 회사에 불만이 있거든. 그러면 또 정치질을 안 하려고 그래. 또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래야 돼? 난 내 좋아하는 술이나 먹어야지. 그러면서 내 좋아하는 술이나 먹어야지의 대상이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 대작해주다가 간이 박살이 나요. 절대로 술 좋아하는 상사 옆에는 앉지 말 거야. 차라리 제일 높은 사람 옆에 자리에 앉을 거야. 제일 높은 사람 옆에 자리에 앉는 거 의외로 쉬워요. 신입이다라고 하면 그냥 거기로 보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겪었고요. 굉장히 많이 하는, 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대기업을 2번 다녔단 말이야, 신입으로. 그러면은 무조건 높은 자리에 앉히더라고. 예, 제가 뭐, 본사에도 있어봤고, 연구소도 가봤고, 공장도 가봤고, 뭐, 다 해봤지만, 그때마다 그랬어요. 그때마다. 예, 첫인사 하면은 무조건 높은 자리, 너는 처음에 온 사람이니까 높은 사람 옆에서 좋은 말씀 들어라 하면서, 뭐죠? 자기들은, 아이씨, 하면서 거리 두는 거지. 왜냐면 자기들은 싫거든. 약간 취해 있으면은 와가지고 이렇게 정치질도 하고 하는데, 덜 취해 있는 상태에서 저 사람 잔소리 듣기 싫거든. 신입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이런 좋은 얘기 해주는 유튜버 있어요? 이거 진짜 노골적인 얘기야. 이거 아무도 모른다고. 우리만, 이거는 짬이 좀 차야지 알 수 있는 얘기예요. 방패막이로 쓰는 거라니까, 신입을. 근데 신입 입장에서도 높은 사람 옆에 앉으면, 물론 높은 사람이 술을 좋아할 수도 있어. 그러면 진짜 안 좋고, 높은 사람인데 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그러면 그 사람 옆에서 잠깐 응대해주고, 네네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다가 밀려나면 돼, 바깥으로. 바깥으로 밀려날 때 딱 보면 각이 나오잖아요. 각이 나온다고. 어떤 사람이 엄청 술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은 그냥 깨작깨작 먹고 있는지, 깨작깨작 쪽으로 가면 돼. 그러면 내 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난 술이 좋아서 막 퍼먹겠다. 그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2번째는 화장실하고 심부름 자주 가기 기술이에요. 이 영상이 퍼질까? 모르겠는데. 화장실하고 심부름 자주 가기 기술은 사실은 여기에서 화장실은 좀 위험해. 네, 위험해. 왜냐면은 특히나 높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들한테 주목이 쏠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화장실도 잘 못 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는 임원 팀장이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 그 술자리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진짜로 참더라고. 굉장히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배출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남자니까 안 보죠.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배출을 하세요. 왜냐면은 얘기를 계속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 사람들은 또 의무감으로 난 리더니까 들어줘야 된다. 이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하는 허심탄회한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 플러스 이 새끼들 내 없을 때 뒷담화 졸라 까겠는데? 이 생각으로 하는 거였지. 내가 형님들 생각 다 알지. 아무튼 그래서 심부름이 차라리 나요. 화장실은 노골적이야, 너무. 자기들도 화장실 못 가고 있는데 저 화장실 자꾸 가는데 이러면 기분이 나쁘잖아. 심부름이 직방이다. 심부름 기술은 첫 번째랑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심부름하기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디예요? 모서리. 가장 주목도가 떨어지는 데가 어디예요? 모서리. 그죠? 만약에 신입이 술자리가 그 팀에서 2번째다. 2번째 이후부터는 꼭 높은 사람 옆에다가 안 꽂으려고 하거든, 맞은편이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모서리. 모서리가 제일 꿀자리긴 한데, 근데 이런 인상을 심어주긴 해야 돼. 쟤를 모서리에 앉혔더니 편하더라. 뭐 물이 떨어지면 물 바로 가져오고, 뭐 반찬 떨어지면 바로 얘기하고, 뭐 셀프 바면 더 좋지. 셀프 바면 바로 그냥 바로바로 채워주고. 근데 이것도 너무만 있으면 이제 술 피하려고 저러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냥 성실한 인상을 주면서도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서도 술을 적당히 뺄 수 있는 그런 미묘한 타이밍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한 7대3 정도? 술 먹어주는 척이 7, 나머지 심부름 가는 시간이 한 3. 요 정도 하면 적당한 것 같아. 그 정도 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서도 나는 술을 덜 먹게 되는 그런 효과를 좀 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이거는 굉장히 테크닉적인 얘기라서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예. 술잔 바꿔치기 기술. 이거는 진짜 어려운 기술이야. 근데 나는 솔직히 이거를 터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눈치가 있어야 되고요. 이 술자리 전반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야가 확보가 돼야 돼. 이거는. 만약에 내 뒤에 우리 팀에 어떤 다른 사람이 거기에서 술을 먹고 있다? 이건 되게 위험해요. 뒤에서 나를 볼 수가 있거든. 근데 내 시야 안에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다. 우리 팀이. 그러면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 일단 소주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쓸 수 있어요. 맥주는 위험해. 맥주는 일단은 부피가 너무 커. 근데 독주 요만한 잔으로 고량주라든지, 고량주는 잘 안 먹는 것 같긴 한데 회사에서 소주는 많이 먹잖아요. 이 소주는 먹고 물잔, 소주잔 요만하잖아. 일단 입에다 머금어. 그 다음에 막 이러다가 한 간격을 둬야 돼. 내가 이거를 초반에는 간격을 너무 안 둬가지고 사람들이 눈치를 챘어. 눈치를 챈 형님이 있었어. 내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내 사수가 눈치를 채갖고, 야, 너 그런 식으로 하냐? 야, 너 그러지 마. 그러더라고. 그 형은 나랑 친하니까 그냥 막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이러진 않았는데, 왜냐면 그 형도 그거 쓰거든. 그 형도 술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물잔에다가 훅 뱉는 거예요. 물잔에다 뱉을 때 티가 안 나게 뱉는 게 진짜 기술이야. 이거는 이렇게 갖고 물을 먹는 척 하면서 물잔이 이미 비어있는 상태인 거지. 한 물이 요 정도밖에 안 차 있던지. 먹는 척 하면서 뱉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주잔 한 3잔 정도? 하면 꽉 찰 거 아니에요. 그죠? 3잔도 안 되겠다. 한 2잔 정도면 꽉 차거든? 그럼 이 물잔을 들고 손바닥에다 가리고 어디를 가서 그걸 비워버린다든지. 아니면은 간혹 가다가 바닥이 약간 포장마차 같은 데가 있었어. 예전에는. 그러니까 막 보도블럭이야. 보도블럭은 이렇게 부으면 흡수해버리잖아. 그냥 슉 하고 사라지는. 그런 바닥이 있는 데가 지금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있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야외라든지 이런 데에서 바닥에다 쓱 흘리는 거지. 네. 어쩔 수 없지. 내 간을 시키려면 땅이 좀 희생을 해야지. 그래갖고 쓱 붓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많이는 안 써봤어. 이거는 잘 적용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밑바닥이 코팅돼 있으면은 이게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위험한데, 진짜 보통은 물잔을 채워서 다른데 이렇게 쓱 들고 가서 화장실 갈 때 화장실에 버리거나, 아니면은 쓱 들고 가서 물잔을 여러 개를 준비를 해놓고 바꿔가면서 그 물잔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네 번째는 취한 척하기. 취한 척하기는 진짜 맨 처음에 근데 밑밥을 깔아야 돼. 술자리 가기 전부터 제가 술이 약해서 소주 반 병이면 완전 취합니다. 그 이상 먹으면은 필름 끊기고 막 토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게 보통 토하는 거 치우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럼 밑밥을 쫙 깔아. 그 밑밥을 깐 다음에 사람들이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 그러면은 술자리에 가서 일단은 그 사람한테 많이 안 먹여.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반병이 차잖아요. 그러면은 딱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지금 반병이 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은 죄송하다던데. 그리고 막 토한다고 얘기했었잖아, 아까 전에. 거기다 대고 또 먹이겠어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한테 아주 좋습니다. 여자분들이 남초 집단인 경우에는 막 먹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일단은 막 먹이려고 하지를 않고, 왜냐면 이거는 성군기 위반? 성군기 위반이 아니고 성희롱 이런 걸로도 연결이 될 수 있어서 강요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내 주량이 이 정도다? 아니면은 나는 진짜 한 방울도 못 마신다? 근데 재미있게 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예 안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물론 당연히 여자들이 여초 집단이 있다? 안 먹히죠. 1도 안 먹히죠. 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밑밥 까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 근데 뺄 때는. 네. 밑밥을 안 까는 거랑, 그러니까 술 아무도 안 취했을 때 밑밥을 까는 거, 뭐 점심시간에 막 얘기를 하면서 주량이 근데 어느 정도 돼? 뭐 김모 씨는? 막 이렇게 하면은 저는요 진짜 뭐 술을 못 먹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깔아놓은 케이스랑 안 깔아놓은 케이스에서 술자리에서 딱 거절을 하는 거랑 완전 분위기가 달라요. 그건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화 타이밍인데, 전화는 제가 많이 쓰는 기술이긴 한데 이거 잘못 쓰면은 술자리 파한 다음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술자리 끝났어. 근데 들어가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눈치를 바로 채는 거지. 쟤 술 빼려고 그랬구나. 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시고 시계를 항상 보시면서, 예를 들면 한 3분 정도 통화를 했어.
그럼 한 7분 정도에 들어가는 거야. 네. 눈치를 잘 봐야 돼요, 눈치를. 분위기가 약간 사람들이 통화를 오랫동안 하는 케이스가 있거든? 네, 막 지쳐가지고. 막 분위기 살벌하고 막 이러면은 번갈아, 그리고 사람이 엄청 많고 이러면 막 분위기, 전화를 오랫동안 하고 와도 눈치를 못 채요. 사람이 많으면. 한 20명, 30명 되면. 그리고 막 사람들이 엄청 취해 있어. 그러면 모르는데 어느 정도 취해 있고 사람이 적고 아니면 사람 수가 너무 적고 이러면 바로 눈에 띄거든. 그럴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타이밍은 어느 정도 적절할 때 쓰면 괜찮아요. 진짜. 예. 막 미친 듯이 술 좋아하는 사람이 계속 먹이라고 할 때나 이럴 때 이렇게 싹 빠져나오면 그 술 좋아하는 사람은 어쨌든 술을 먹고 싶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붙잡고 막 먹이거든. 그때 들어가면 돼.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내가 살아야지.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술을 나 좋아하는데? 나 그냥 회사에서 술 먹는 거 좋은데 공짜로 먹는 거 아니야. 좋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드시면 돼요. 예. 뭐 선배들도 좋아할 수 있어요. 특히나 영업직이다. 그럼 또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간 망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건강을 해쳤다? 회사에서 일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일도 보상해주지 않는 데다가 회사에서 술 잘 먹는다고 좋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제는 아예 없다고 보셔야 돼. 진짜 오너가, 진짜 중소기업에서 오너가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무도 커버를 안 해서 그 사람이 커버를 하면 진짜 다른 사람들이 좋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술을 잘 먹는 이유 하나만으로 좋아하는 회사는 없어요. 네. 이거는 건강을 해친다고 회사에서 절대 돈을 더 주지 않습니다. 네. 이걸 생각하시면서 술 적정히 잘 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리얼 취업 스타이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